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65세 이후 어르신이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는 4가지 죽음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순간은 그냥 피곤해서 다리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뇌졸중과 뇌경색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을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30분 1시간, 심지어 반나절을 그냥 버티다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거의 50년 동안 노인 환자만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분들일수록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정도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햅9구를 늦게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119만 누르면 바로 구급대가 출동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고 약부터 찾고 잠시 누웠다가 보자고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자주 하시는 말을 토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는데 설마 뇌졸중일 줄은 몰랐습니다. 잠깐 어지러운 줄 알고 화장실까지만 가보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최근 여러 나라의 연구들을 보면 급성 뇌경색 환자 중 정맥 내 혈전용 해술 같은 치료를 제 시간에 받는 비율은 여전히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5세 이후에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되는 4가지 위험한 순간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를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까지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뇌혈관은 그 숫자에 매우 예민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순간과 119라는 숫자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와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4가지 죽음의 순간 중 첫 번째, 바로 65세 이후 어르신이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끌면서 걷게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지금 바로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에서 급성 뇌경색 환자의 70% 이상이 초기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갑자기 다리가 좀 저려서 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30분만 더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이 첫 번째 순간을 설명드리기 위해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74세.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활발하게 걸으며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편의점까지 산책을 나갔고 바로 그때 갑자기 왼쪽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저리겠지 하고 계속 걸어보려 했지만 다리는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분 후에는 왼팔도 무거워지고 컵을 잡아도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때서야 가족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뇌 MRI에서는 작은 혈관들이 여러 군데 막혀 있었습니다. 치료는 했지만 결국 왼쪽 다리에 약한 마비가 남아 지금도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에는 한쪽 뇌가 반대편 팔과 다리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왼쪽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고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뇌로 가는 정의 신호가 갑자기 끊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몇 초 만에 나타납니다. 피곤해서 힘이 빠지는 것은 천천히 오지만 뇌경색의 다리 힘 빠짐은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갑작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주물러 보거나 잠시 누워 있거나 물을 마시고 괜찮아지나 보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는 산소 없이 5분만 지나도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뱁식구. 이것은 과한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수많은 논문에서도 조기 대응만이 후유증을 줄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설마 괜찮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끌리면 그것은 여러분 몸이 마지막 힘을 내어보내는 생명의 경고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죽음의 순간, 즉 걸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순간을 단순한 빈혈이나 저혈압으로 생각하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순간은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나 뇌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뇌졸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약 30%가 처음에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을 경험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즉, 어지러워도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78세. 평소 무릎은 조금 아팠지만 혼자 장도 보고 산책도 할 만큼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서 거실로 이동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몸이 확 쏠리면서 중심을 잃었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이 따라가지 못해 벽에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어지러운 줄 알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 조금 쉬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자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 강해지고 눈이 초점을 잡지 못해 사물이 두 개로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혈압이 떨어진 줄 알고 따뜻한 물을 먹이며 휴식을 시켰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1시간 뒤에는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옆으로 꺾여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벨시운구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의 혈관이 막혀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뒤쪽 아래에는 손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걸을 때 바닥을 읽고 중심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의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생기면 마치 배가 큰 파도에 흔들리듯 몸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단순 현기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 어지럼증은 대부분 앉거나 누우면 안정되지만 손호해성 어지럼증은 자세를 바꿔도 계속 휘청거리고 걸으려고 하면 마치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손호의 뇌졸중은 말기에는 호흡과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은 절대 잠깐 어지러운 것으로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걸을 수 있는데 몸이 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그 순간은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배불구를 눌러야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순간은 많은 가족들이 착각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죽음의 순간, 즉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말이 꼬이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은 뇌졸중을 의심할 때 가장 결정적인 신호이며 전 세계 모든 의료 지침에서 L19를 즉시 불러야 하는 핵심 증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국 뇌졸중협회 자료에 따르면 안면 비대칭, 언어장애, 한쪽 팔다리 약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뇌 손상이 분당 약 190만 개의 뇌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증상이 시작된 뒤 단 몇 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중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상호 어르신 81세. 매일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던 분으로 평소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음을 멈추셨고 함께 있던 지인이 보기에는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흐릿하고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고 입꼬리는 한쪽만 움직이며 구음 장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벤치에 앉혀 잠시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20분 후에는 손까지 제대로 들지 못했고 가까스로 배비지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언어 기능 대부분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왼쪽 뇌혈관이 막히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혈전용해제 투여 가능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얼굴 움직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은 서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한쪽 얼굴이 처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걷지 못하는 증상이 거의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길 자체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시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몇 분의 지연도 뇌세포 수백만 개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이 비뚤어지고 걷지 못하는 세 가지가 함께 오면 그 순간은 가족에게 전화할 때가 아니라 패시브 버튼을 눌러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평생의 후유증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순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신호까지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번째 죽음의 순간, 즉 갑작스럽게 걷지 못하면서 동시에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은 뇌졸중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인 뇌출혈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의학적으로는 단 1분의 지연도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태로 분류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급성 뇌출혈 환자의 약 40%가 첫 증상으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통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통증으로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응급실 근무 시절 이때 네 번째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미자 할머니 76세의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갑자기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말을 한 뒤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혈압이 잠깐 올랐다고 생각해 물수건을 대주고 머리를 마사지하며 휴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이 느려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119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자 뇌안에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뇌압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 속 공간을 피가 가득 채우면서 뇌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뇌의 통증 신호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구토 중추까지 자극하여 심한 구토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뇌압이 올라가면 의식 수준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고 걷거나 서 있으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를 넘어서 뇌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뇌출혈은 기다리면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점점 더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는 아침 시간대에 출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플루 걷지 못함, 플루 의식 저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뇌출혈로 간주하고 즉시 119를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순간 많은 가족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두통약을 먹이거나 마사지하거나 잠시 눕혀놓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시간을 지연시켜 뇌 손상을 더욱 크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걷지 못할 정도의 갑작스런 두통은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이 네 번째 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죽음의 순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위험한 순간들이 왜 생기는지, 뇌와 혈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 걷지 못하는 몇 분 사이에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산소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뇌 혈류가 몇 분만 막혀도 뇌세포가 급속도로 죽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면 분당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은 이미 뇌 안에서 혈액 공급이 끊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혈압 변동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시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는데 물을 주는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혈관은 새 호수처럼 물이 잘 흐르지만 나이가 들면 안쪽이 굳고 좁아져 물 흐름이 조금만 막혀도 식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몇 분만 부족해도 바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는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두 환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분은 증상이 나타난 지 15분 만에 백질구로 병원에 도착했고 다른 한 분은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오셨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혈전 용해술로 혈관이 재개통되면서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두 번째 환자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왼쪽 팔다리 마비가 평생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약이나 병원 실력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즉 뇌혈류가 끊긴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순간, 특히 한쪽으로 쓰러지거나 말이 나오지 않거나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순간은 모두 뇌로 가는 혈액이 이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죽음의 순간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같은 질환은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70%가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혈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작은 변동에도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혈압약을 며칠만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잠시 후에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액이 정체되는 병인데 이때 작은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아 갑작스러운 마비나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국제 연구 결과에서도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심방세동이 있어도 심장이 좀 두근거릴 뿐이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식습관과 운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7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혈압 변동을 유발해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는 시간대와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예방은 규칙적인 약 복용, 안정적인 혈압 유지, 과하지 않은 꾸준한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위험한 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4가지 죽음의 순간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백기구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응급팀이 도착하기 전 몇 분 동안의 대응이 환자의 뇌 손상 정도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던 시절 팩집구보다 먼저 도착한 가족의 행동 하나로 환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순자 할머니 82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처음에 단순히 혈압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할머니의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 즉시 바닥에 눕히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한 행동이 정확했습니다. 등을 기대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목이 꺾이지 않도록 옆으로 살짝 돌리고 아무것도 먹이거나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은 흐렸지만 기도는 안전했고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혈전용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가족의 초기 대응이 너무 훌륭했다며 이 몇 분 덕분에 치료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삼킴 기능이 급격히 약해져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는 순간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 기록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정확히 알아야 병원에서 혈전용해제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증상 발생 후 보통 4.5시간 안에 넣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생명과 재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폐기구에 신고할 때는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갑자기 걷지 못하며 말이 어눌합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라고 말하면 구급대는 뇌졸중 전담팀을 즉시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 대응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뇌가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행동을 몰라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순간은 65세 이후 갑자기 걷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끌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려 중심을 잃거나 말이 꼬이고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그리고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는 순간, 이 4가지는 모두 뇌가 지금 바로 도와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노인의학을 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고 그분들의 삶이 단 몇 분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폐기구를 조금만 더 빨리 눌렀다면 평생의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분들, 반대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다리다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적어도 여러분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의 진료나 응급처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폐렴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뇌혈관은 그 숫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신호와 폐기구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